반면에 독학의 단점은 가장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어요. 의지력이 부족하면 망한다. 안녕하세요, 토익 독학 길잡이입니다. 이번 영상은 학원, 독학, 인강 이 세 개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결정장애 치료 영상입니다. 자,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독학하고 인강을 좀 같이 묶어버리고 싶어요. 학원, 독학, 인강 있죠. 독학, 인강은 하나로 묶어버리고 싶은 게, 독학하신다 그래서 인강 안 들어야 되냐, 그것도 아니고 인강 선택한다고 하셔서 꼭 인강을 들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잘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원하고 독학 이 두 개 구도로 보겠습니다. 즉 독학에는 인강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. 먼저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하는 환경이에요. 즉 나는 돈을 내고 학원에 가기만 하면 수업을 들어야 되고 스터디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죠. 물론 이 숙제는 안 한 사람도 있긴 한데, 그래도 독학할 때보다는 좀 강제성이 있어요. 뭔가 숙제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, 스터디원들도 다 보고 있는데 나 혼자 숙제 안 하면 쪽팔리잖아요. 그런 것들도 있죠. 그래서 독학에 비해서 좀 더 공부 강제성이 생겨요.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학원이에요. 그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. 반면에 단점은 첫 번째, 이 돈이 들어요.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, 학원비만 보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. 근데 교통비랑 뭐 식비 이런 거 따졌을 때 이 금액이 무시 못해요. 제가 아는 친구가 지방에서 강남까지 학원을 왕복했는데 그 교통비가 학원비랑 정말 딱 똑같았다고 합니다. 게다가 식비까지 붙여버리면 더 비싸 버리는 거죠.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겨요. 돈을 무시할 수가 없다.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. 그 다음에 시간이 든다. 이 교통 시간, 뭐 왕복 시간도 그렇고, 뭐 학원 중간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도 그렇고, 뭐 여러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시간들이 생겨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준비하고 나가야 되죠. 그러니까 뭐 입을지 고민을 하고 나가서 이제 학원 자리도 맡아야 되고, 스터디원들도 만나야 되고, 사람들도 만나고, 뭐 이런 상황들이 있죠. 이런 상황들이 저는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를 시킨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핸드폰 가끔 하시죠. 공부하고 핸드폰 한 1분 보고 다시 공부하고, 이 돌아오는 과정이 1분인데 이게 뇌는 A라는 작업했다가 B 했다가 A라고 했을 때 1분이 아니라 집중력 15분을 소모한다 그래요. 엄청나죠. 근데 학원을 가는 도중에 이런 뭔가 고민의 순간들이 오고, A 했다가 B 했다가 A 했다라는 그런 환경들이 자꾸 생겨요. 학원에서도. 이런 경우 내 집중력을 많이 잡아먹는다. 3시간에 끝낼 걸 6시간 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 라는 게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. 제가 단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저는 학원을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게, 이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. 진짜 환경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면 숙제만 해도 하루에 공부 시간이 10시간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그 시간이 누적이 되다 보면 점수로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게 학원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독학의 장점은 일단 금액이 좀 적게 든다. 학원비에 비해서 인강비는 되게 저렴한 편이죠.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. 그리고 독학은 내 맞춤형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단어가 부족해, 그럼 단어 좀 더 하면 되고, 문법 부족해, 문법 더 하면 되고, RC랑 LC가 있는데 난 LC가 좀 취약해 라고 했을 때 RC 2시간, LC 한 7시간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. 즉 개인화된 공부를 할 수가 있죠. 근데 학원은 약간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이 좀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또 독학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좀 줄어든다 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. 반면에 독학의 단점은 가장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어요. 의지력이 부족하면 망한다 이거예요. 의지력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게 독학입니다. 여러분들 독학 쉽지가 않아요. 자, 이렇게 학원의 장점과 독학의 장점, 학원 단점, 독학 단점 이렇게 살펴봤는데, 그럼 나는 도대체 학원을 선택해야 되냐, 독학을 선택해야 되냐, 이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선택 기준을 드릴게요. 이런 분들 가끔 보여요. 저는 학원하고 인강 중에 고민을 해요. 학원, 독학 중에 고민을 하는데, 이 학원 선생님하고 이 인강 선생님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. 즉 선택 기준, 이게 독학하고 학원 선택 기준 자체가 강사님에 있는 거야. 이러면 안 돼요. 즉 독학이냐 학원이냐 이거는 선생님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. 이 선택 기준은 내 의지력이 돼야 돼요. 내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면 독학을 하고, 강하지 않으면 학원을 가고, 이게 선택 기준이 되고, 그 나서 학원이면 이 학원 안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좋을까, 인강이면 이 인강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좋을까, 이걸 고민하셔야지
학원 인강을 고민하는데 강사님이 돼서는 안 된다. 이걸 잘 기억하세요. 그러니까 본인을 일단 첫 번째 본인을 돌이켜 보세요. 내 과거를 좀 반성을 해보시는 거야. 과거를 보는데 나는 뭔가 하루에 6시간 이상 한 달 정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다짐은 하는데 항상 잘 안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학원을 가셔야 된다. 독학 안 돼요. 의지력 한 번에 그렇게 오르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. 절대 하지 마세요. 무조건 학원으로 가시고, 나는 과거를 돌이켜 봤는데 독학할 수 있을 것 같아, 나는 의지력이 좀 있어, 그러신 분들은 독학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예요.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학원 강사님 중에서 어떤 강사님이 좋을까, 어떤 학원이 좋을까, 어떤 커리큘럼이 좋을까를 결정을 하시고, 어떤 인강이 좋을까,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, 문법을 들어야 될까, 아니면 뭐 LC를 들어야 될까,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.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, 여러분들. 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들. 잘 결정하시고 플랜 잘 짜셔서 앞으로 목표하는 점수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